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플라인과 로프트를 활용을 해서 드라이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인과 로프트를 사용하면 드라이버 외에 화병이나 볼링핀, 바나나, 카메라 렌즈와 같은 오브젝트를 스플라인을 이용을 해서 모양을 잡은 후에 로프트를 이용을 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학습 잘 참고를 해서 다양한 모양의 오브젝트를 표현을 해 보십시오. 이제 드라이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플라인을 선택을 해줍니다. 스플라인에 라인을 선택을 해서 직선으로 된 드라이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 선을 하나 그려주는데요. 탑뷰에서 작업을 해보죠. Alt W 탑뷰가 확대됐고요. 자, 위쪽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그려봅니다. 자, 클릭. 자, 클릭.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고요. 지금 그려진 이 직선은 드라이버의 실제 길이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드라이버의 모양으로 사용이 될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는데요. 먼저 N곤을 선택을 해 줍니다. N곤은 다각형의 스플라인을 만들어 주는데요. 드라이버의 손잡이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사이즈를 6개에서 8개로 증가를 해 주고요. 자, 그 옆에다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두께는 레디어스를 통해서 한 27 정도로 해주고요. 실제 손잡이의 두께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앞서 만들어 놓은 직선의 길이와 비교를 했을 때 손잡이가 너무 두꺼운 것 같습니다. 손잡이를 한 23 정도로 줄여주고요. 조금만 더 줄여보죠. 한 20 정도로 줄여줍니다. 됐나요? 이제 드라이버에서 손잡이가 가장 두껍기 때문에 이 손잡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쭉 확대를 해줍니다. 확대를 해주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손잡이의 그 앞쪽 부분이죠. 앞쪽 부분 약간 좀 홈이 들어간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서클을 이용을 해봅니다. 서클을 선택을 해주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앞서 만들어 놓은 육각형의 오브젝트보다 조금 작게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홈이 파인 부분이죠. 손잡이의 홈이 파인 부분 역시 이렇게 서클을 통해서 원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는 드라이버의 대 부분이죠. 그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드라이버 대 앞부분이죠. 라사에 꽂아서 이렇게 돌리는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은 렉탱글을 통해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크기 잘 계산을 해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이 정도로 약간 납작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위치를 잡아줍니다. 무브 툴을 사용을 해서 위치를 잡아주는데요. 지금의 위치는 실제 드라이버의 모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잡아줘야 되겠죠. 해주고요. 자, 나머지는 일단 그대로 갑니다. 자, 이로써 드라이버를 만들기 위한 기본 스플라인 오브젝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로프트 모디파이어를 통해서 입체적인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W 키를 눌러서 4분할 뷰로 전환을 한 후에 퍼스펙티브 뷰를 풀 화면으로 해줍니다. 됐죠?
자, 드라이버의 전체 모양으로 사용이 될 라인을 선택을 해주고요. 라인을 선택을 해주고, 지오메트리에 컴파운드 오브젝트로 전환을 해줍니다. 이제 로프트를 통해서 입체적인 드라이버의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로프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Get Shape를 클릭을 해주고요. 지금 선택된 직선의 스플라인을 통해서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한 쉐이프, 즉 스플라인을 선택을 해주는데요. 먼저 손잡이 부분부터 적용을 해봅니다. 손잡이 스플라인에서 클릭. 자, 그러면 손잡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패스의 퍼센테이지 값을 통해서 어느 퍼센트까지 손잡이 부분을 사용할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절을 해보면 현재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즉 하나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0으로 해주고요. 계속해서 Get Shape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이번엔 그 다음 모양, 자 여기죠. 자, 가장 큰 서클입니다. 클릭. 자, 그럼 적용이 됐고요. 지금의 서클의 퍼센테이지는 한 30%로 줄여줍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잘못됐죠? 자, Ctrl Z 키를 눌러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고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로프트, Get Shape, 손잡이 부분에 팔각형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됐죠? 이번에 30%로 설정을 한 후에 Get Shape 다시 한번 선택, 그리고 손잡이 부분인 팔각형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이 이렇게 세그먼트가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사용할 퍼센테이지를 먼저 패스를 통해서 설정을 한 후에 Get Shape를 통해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35%로 해줍니다. 자, 전체 35%부터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Get Shape를 사용을 해서 이번에는 원 부분, 가장 큰 서클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럼 그 부분에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모양을 이렇게 회전을 해서 작업을 해 봅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퍼센테이지를 필요한 만큼 설정을 한 후에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번엔 40%로 해둔 다음에 Get Shape. 자, 그 다음에 역시 이 다음부터는 팔각형 손잡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팔각형 쉐이프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45%로 설정을 하고요. Get Shape. 손잡이 부분에서 가장 얇은 부분이죠. 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번째 크기의 서클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한 46% 정도로 해줍니다. 46% 이렇게 쉐이프. 이번에는 요 드라이버의 대부분을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가장 얇은 서클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얇아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앞서 45%와 46% 사이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양이 생겨납니다. 자, 지금의 방법, 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은 지금의 퍼센테이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47%로 해주고요. 자, 역시 요 길이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 가장 작은 서클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부터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드라이버의 끝부분이죠. 끝부분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한 96 정도로 설정을 해주고요. 지금의 요 간격 그대로 끝부분에 납작한 부분 전까지 사용을 해봅니다. 됐고요. 자, 이제 요 부분만 남았죠.
자, 이 부분은 96에서 100%까지 모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쉐이프 그리고 자, 렉탱글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드라이버 끝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납작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확인해 보면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꼬였군요. 로테이트를 사용을 해서 자,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자, 모디파이로 이동을 한 후에 로프트 하이에 있는 쉐이프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컴페어를 통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 쉐이프를 선택을 해주고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해주는데요. 자, 여기부터 회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 선택을 해줍니다.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끝부분까지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 상태에서 로테이트 툴을 선택을 한 후에 드라이버 끝에 사각형 부분을 선택을 한 후에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십시오. 수정되는 모습은 컴페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됐나요? 자, 이제 확인해 보면 자, 얼추된 것 같습니다. 컴페어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드라이버의 끝부분이 너무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요거는 좀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작업이 모두 끝났다면 자, 지금의 이 드라이버를 편집이 가능한 폴리곤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우측 마우스 버튼 에디 테이블 폴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됐고요. 자, 이제 이 부분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폴리곤 선택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자, 그 부분 선택. 자, 그리고 앞으로 쭉 빼줘야 되는데요. 자, 무브 툴을 사용을 해서 앞으로 쭉 빼줍니다. 자, 드라이버는 앞쪽으로 갈수록 약간 좀 좁아지죠.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조금 좁게 해주고요. 되나요? 자,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더 빼볼까요? 자, 됐습니다. 폴리곤 선택 모드를 해제를 해주고요. 전체적으로 크기가 너무 큽니다.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줄여줍니다. 됐죠? 자, 드라이버의 여기 대부분이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짧게 느껴지는데요. 자, 이럴 땐 역시 자, 그 부분만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엣지 모드를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자, 무브 툴을 사용해서 쭉 길게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렌더를 걸어보면 이와 같은 드라이버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각 부위별로 재질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이디를 만들어서 설정을 해도 되겠지만 뭐 이번 시간에는 아이디까지 뭐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손잡이와 이 대부분을 선택을 해서 재질을 적용을 해보죠. 일단은 매터리얼 에디터를 열어주고요. 자, 첫 번째는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일단 대라고 해줍니다. 자, 첫 번째 손잡이 매터리얼을 선택을 해주고요. 손잡이의 색깔 지정을 해줍니다. 자,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죠. 오케이. 드라이버의 손잡이는 투명한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불투명하게 사용을 해봅니다. 반사 재질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스페큘러 값을 조금만 증가를 해주고요. 글로스니스 역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맵으로 가서 반사 재질을 위해서 리플렉션 체크를 해주고요. 한 45 정도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넌 버튼을 눌러주고요. 레이 트레이스를 적용해 줘야 되겠죠? 오케이. 반사 재질이 적용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의 환경 맵은 이번에도 역시 씬 전체에 사용하기 위한 환경 맵을 적용을 해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고트 패런트를 통해서 위쪽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지금 설정한 손잡이 매터리얼을 먼저 적용을 해봅니다.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손잡이 부분만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탑뷰 혹은 레프트 뷰로 전환을 해서 그 부분만 선택을 해줍니다. 좀 확대를 한 후에 선택을 해줍니다. 폴리곤 선택 모드로 전환을 해주고요. 클릭해서 빈 곳을 클릭해서 해제를 하고 손잡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적용을 해봅니다. 직접 끌어다가 선택된 영역에 갖다가 딱 적용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전환을 해주고요. 확인을 해보면 렌더 뷰 손잡이 부분에 매터리얼이 적용이 됐습니다. 됐죠?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요 대부분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죠? 이번에 스테인리스 재질을 위해서 메탈을 사용을 해볼까요? 자, 메탈. 자, 어마운트의 색깔은 좀 진한 회색으로 해줍니다. 진한 회색으로 해주고요. 역시 스페큘러를 증가를 해줍니다. 메탈로 하니까 그래프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르죠? 자,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해주고요. 자, 맵으로 이동을 해서 역시 반사 재질을 위해서 리플렉션. 자, 그리고 이번 한 65 정도로 해봅니다. 자, 그리고 넌을 선택을 해주고요. 역시 레이 트레이스를 적용을 해봅니다. 더블 클릭. 자, 상위 레벨로 전환을 한 후에 지금의 대부분을 보니까 자, 너무 어둡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용을 한 후에 확인을 해봅니다. 자, 뷰포트에서 선택된 영역을 반전시킵니다. 컨트롤 I. 자, 반전이 됐고요. 자, 끌어다가 선택된 대부분에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렌더를 해보면 자, 대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물론 환경 맵이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느낌이 좀 덜하고요. 자, 여기서 환경 맵을 먼저 적용을 해봅니다. Environment Map, 비트맵 더블 클릭해서 환경 맵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역시 학습자료 폴더에 환경 맵 소스를 적용을 해주는데요. 이번에는 맵 소스 4번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선택을 한 후에 오픈. 자, 그럼 환경 맵이 씬 전체에 적용이 됐고요. 다시 한번 확인. 자, 그리고 환경 맵에 의해서 이렇게 표면이 반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라이버가 스테인리스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너무 어둡기 때문이죠. 자, 이제 셀프 일루미네이션의 컬러를 체크를 해주고요. 조금 밝은 색으로 설정을 해볼까요? 오케이. 다시 한번 렌더. 자, 너무 밝은가요? 조금만 더 어둡게. 자, 오케이.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적용하니까 이전보다는 밝아졌지만 그래도 스테인리스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참고로 셀프 일루미네이션은 빛에 의해 발생이 되는 색깔을 임의로 적용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매터리얼의 결과가 너무 어둡거나 밝거나 해서 실제 모습이 표현이 되지 않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현재는 너무 어두워서 그런가요? 자, 앰비언트 혹은 디퓨즈 컬러를 조금 밝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페큘러. 자, 다시 한번 렌더. 자,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자, 조금만 더 밝게 해줍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셀프 일루미네이션 컬러를 조금 더 어둡게 해봅니다. 자, 렌더를 해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써
매터를 사용할 때 앰비언트 컬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밝게 해보죠. 됐고요. 자, 이번에는 셀프 일루미네이션 한번 꺼볼까요? 자, 느낌이 좀 덜하죠? 다시 켜주고요. 자, 조금만 더 어둡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렌더를 걸어 보니까 실제 스테인리스 느낌의 질감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 맵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스플라인과 로프트를 사용을 해서 드라이버를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지금의 이 방법을 사용을 한다면 화병이나 볼링핀, 바나나, 카메라 렌즈와 같은 오브젝트를 스플라인을 이용을 해서 모양을 잡은 후에 로프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만들어 보십시오.